간병인 보험 보장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셨나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그리고 약관 한 줄 비교 안 해보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간병인 보험은 딩동댕 보험 놓치지 말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딩동댕 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간병인 보험에 가입한 고령자는 161만 명으로 18%가 채 되지 않아 간병 위험 대비가 많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소비자 물가는 3.3%가 올랐는데 간병비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11.4%가 올랐고 5년간 소비자 물가 대비 두세 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병인 보험은 2025년이 되면서 한 차례 약관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가족 간병이 되냐 안 되냐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확인해 보면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약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선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은 포함을 하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에게 약관을 명확하게 변경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간병인의 정의가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을 하여 보험금 부지급 및 분쟁을 방지를 하였고요.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뒀으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았을 때 가족 간병이 안 되기보단 우리 소비자들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명확하게 변경된 걸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물론 회사마다 약관 명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가족 간병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딩동댕 보험은 매월 변화하는 보험 조건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받은 회사가 혹시나 가족 간병이 안 되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기 전 회사별 필수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사항을 확인해 볼 건데 총 4가지로 나눠서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내가 실제로 청구를 했을 때 간병인 비용이 충분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당도 충분하게 보장이 되는지, 세 번째로 약관 한 줄로 인한 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별 약관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우리는 간병인 보험 비용이 계속해서 고정되는 것이 아닌 체증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으로 가장 강점이 있는 3개 회사의 체증형 플랜을 비교해보면 A사의 경우 5년 차에 120% 체증, 10년 차에 150% 체증, 그리고 20년 차에 200%가 체증되어서 총 3회에 걸쳐 가입 금액이 증액되고요. 20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30만원까지 증액이 됩니다. B사는 5년 차에 120%, 10년 차에 150%, 15년 차에 180%, 20년 차에 200%로 총 4번에 걸쳐서 체증이 되고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30만원이 됩니다. C사는 중간에 체증되는 금액 없이 20년이 지나면 가입 금액의 2배인 200%가 체증이 됩니다. 3개 회사 모두 납입 종료 시점인 20년이 지나게 되면 2배 체증이 되는 건 동일하지만 우리가 납입하는 도중에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 중간에도 체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입원 일당입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의 경우 일반 병동에 있으신 기간보다 요양병원에 있으신 기간이 더 길었는데요. 실제로 고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병동의 간병인 비용보다 요양병원 비용이 더 걱정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 높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체증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비교하는 3개 회사 모두 요양병원 입원 일당 가입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동일하게 체증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증폭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체증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납입 중간에도 체증이 되는 B사가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기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약관 한 줄의 중요성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A사의 간병인 사용 요양병원 입원 일당의 약관입니다.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구 하나로 보험금 지급에 대해 분쟁이 잦은 편이죠. 그러나 B사와 C사의 약관을 확인해 보면 이러한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A사의 간병인 보험 플랜과 B사, C사의 간병인 보험 플랜의 보험료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B사의 간병인 보험을 선택
선택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보험금을 얼마나 누락 없이 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옆에서 관리 담당해줄 담당자가 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개 회사의 보험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별 보험료이니 화면 멈추시고 확인해 주세요. 현재로선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지만 보장성도 가장 좋고 그리고 약관 내용까지 완벽한 비사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비사의 간병인 보험 플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 15만원, 체증형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 5만원, 그리고 체증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181일이 지나도 보장받을 수 있는 181일 이상 담보도 포함하였을 때 보험료 49,540원이네요. 그러나 요즘엔 보험 상품이 워낙 다양화되어 있어 내 병력사항에 알맞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41세 남성 기준 5년 이내 병력사항이 없다라고 하시면 보험료 49,540원,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다라고 하시면 39,990원, 10년 이내 입원 수술은 없지만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 경우 39,920원, 여성 기준으로 5년 이내 병력사항이 없을 경우 59,959원, 10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을 경우 40,070원, 10년 이내 입원 수술은 없지만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39,820원입니다. 이처럼 보험 상품은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연락처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기 전 꼭 비교해봐야 되는 사항들과 회사별 보험료 비교, 그리고 추천회사와 추천회사의 설계안까지 공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보험도 그에 맞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보험사별로 빠르게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딩동댕 보험 전문가들은 이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보험 상품에 맞게 매월 직접적인 전체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맞춤 정장처럼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딩동댕 보험은 여러분들의 맞춤 정장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가입한 간병인 보험이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조건이 이상하다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연락주시면 현재 조건과 보험료까지 모두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